우리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학교가 나는 참 좋다. 대구 교육이 새로워집니다. 미래 역량, 다품 교육, 학교의 자율성, 따뜻한 교육 공동체. 대구 교육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 미래를 향한 교육 나침반도 새롭게 방향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빠르게, 더 빠르게 바뀌는 세상. 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사람. 아이비 교육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기릅니다.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체험하고 직접 만들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실. 창의적 생각과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 대구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미래로 가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색깔로 더 쉽게, 더 깊이, 더 즐겁게 배워야 합니다. 어느 수학 시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교실, 두 선생님.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모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체험 활동.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대구교육원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잠재력을 꽃피워갑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구교육은 학교의 개성과 역량이 발휘되도록 지원하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열어갑니다.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지원하고 가르침의 열정이 존중받고 배움의 권리가 보호받는 학교 자율문화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안전 수업이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키고 아낄 수 있도록 대구교육은 안전한 배움터와 소통하는 학교 문화로 행복하고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대구 미래 교육지구.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는 안전한 배움터.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대구교육은 더불어 멀리 가는 길을 찾아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로 커가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씨앗을 품고 있는 아이들. 그 씨앗이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대구교육은 아이들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줌으로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비디오를 켜주시고 모두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디 통일과 괄호 화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un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날씨가 좋은 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돗자리를 펴고 하늘과 구름을 보며 글을 쓴 것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께 책을 보여드리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한 권 더 구매하였고 가족들이 칭찬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책벌레. 참보다 책이 더 좋아. 책보다 책이 더 너무너무 맛있어. 나는 책벌레. 나는 책벌레. 밥을 먹을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숙제하기 전에도 책을 본다네. 하늘을 보면서 시를 적은 게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시인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반 시집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온 사랑을 김예찬. 나쁜 나무에 당긴이 들었다. 어떤 나무 위에만 물리고 아래는 안 들었다. 두 줄이나 세 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찾아낸 사람 한번 발표해볼래요? 그 부분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한 게 생각납니다. 친구들이랑 맨발 걷기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가을 찾기를 엮으면서 지난해를 다시 돌아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아이들과 6월이 되었어야 실제로 만났습니다. 입학식을 할 때는 오브제였고 아이들을 5일간 나누어서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해였는데요. 그 아이들과 등교하는 날마다 운동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하늘도 쳐다보고 맨발 걷기도 하고 식물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아이들의 소감을 글로 엮었어요. 그래서 시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을찾기라는 이름으로 책 한 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연애 때보다 더 반갑고 고마운 책입니다. 학교 생활을 진짜로 많이 하고 싶었던 아이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 책을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한 권의 책이 되었고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이겨낸 씩씩한 8살 아이들의 시입니다. 네, 잠시 후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줌으로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를 켜주시고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디 통일과 가로 화면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학교가 나는 참 좋다. 대구 교육이 새로워집니다. 미래 역량, 다품 교육, 학교의 자율성, 따뜻한 교육 공동체. 대구 교육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 미래를 향한 교육 나침반도 새롭게 방향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빠르게, 더 빠르게 바뀌는 세상. 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사람. 아이비 교육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기릅니다.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체험하고 직접 만들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실. 창의적 생각과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 대구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미래로 가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색깔로 더 쉽게, 더 깊이, 더 즐겁게 배워야 합니다. 어느 수학 시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교실, 두 선생님.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모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체험 활동.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대구교육안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잠재력을 꽃피워갑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구교육은 학교의 개성과 역량이 발휘되도록 지원하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열어갑니다.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지원하고 가르침의 열정이 존중받고 배움의 권리가 보호받는 학교 자율 문화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안전 수업이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키고 아낄 수 있도록 대구교육은 안전한 배움터와 소통하는 학교 문화로 행복하고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대구 미래 교육지구.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는 안전한 배움터.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대구교육은 더불어 멀리 가는 길을 찾아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로 커가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씨앗을 품고 있는 아이들. 그 씨앗이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대구교육은 아이들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의진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화면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오고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환영의 인사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정책 서비스도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통의 장전까지죠. 정책 또 전문가 특강 들으시면서 채팅으로 문해력은 왜 필요하고 자녀가 문해력을 갖추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의견을 올려주시면요. 소통의 장 시간에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글 책임 교육, 문해력으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 정책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님과 함께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오픈 내용으로 동영상으로 아이들 모습을 보셨죠? 마스크 쓰지 않을 때 찍은 내용도 있어서 보니까 저도 잠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이 시기에 오늘 2021 찾아가는 교육 콘서트 정책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서 특강을 해 주실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안희철 연구관님 모셨고요. 경인교육대학교 정혜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 주실 대구 동중 최순나 선생님, 네, 그리고 대봉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대구 동중 이현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이현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현정 학부모님이시네요. 아이고, 제가 자꾸 실수합니다. 대봉초의 최순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슬고 문홍열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과의 성미영 장학관님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어서 끝나서 더 많은 학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이 행복관을 꽉 채워가지고 해주면 더 좋겠는데요. 오늘 행복관에 직접 오신 분들은 30여 분 되시고요.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어서 끝나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올해 3월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안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과 교육 활동을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체험 활동이나 모둠 학습, 협력 학습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콘서트 주제는요, 아까 제가 화면에 보셨겠지만 한글 책임 교육 그리고 문해력으로 꽃피우다, 이런 모두를 위한 문해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 현장과 온라인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특강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문해력이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못 읽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2017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성인, 즉 960만 명, 22%에 해당하는 성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이런 말들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양성, 음성이라는 뜻. 코로나 양성이 되었다, 음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검색어가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금일 확진자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일이 금요일인가? 이런 얘기도 많고요. 문상을 다녀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화상품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문해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글을 천천히 읽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보다 빠르게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습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해력, 어휘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면서 학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향상이 되려면 기초 기본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하고 있었던 1수업 2교사입니다. 한 수업에 2분의 선생님이 협력교사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그런 학습도 하고 있고요. 기초 학력을 채워주는 채용교사, 그리고 가밀 학급에 추가 교원을 투입해서 수업을 협력해주고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온라인 튜터도 원래 추가로 투입해서 온, 오프라인 어느 쪽에서든지 학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진단하는 도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문해력 향상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하도 답답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휘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력만 모아서 핵심 단어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보면 이렇게 다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는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해력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매년 학생 저자 출판 도서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지금은 343종의 책이 아이들에 의해서 정식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생 온라인 축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더불어 올해는 그림책 읽기도 강화했습니다. 시각적 효과와 글자를 같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정서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학부모 교육에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 문해력 지도의 실제라는 주제로 문해력을 높이는 연수도 했었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서로 공감하면서 자녀의 문해력에 대한 관심으로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궈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토크 콘서트도 한글 책임 교육과 문해력으로 정해서 여러 패널 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다채로운 사례도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 정책, 교육부 정책도 함께 보면서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글을 깨우쳐서 스스로 책을 읽어보려고 했던 모습들, 어느 날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한글을 술술 읽었을 때의 그 기쁨을 아마 그대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로 적는 걸 보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감격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 그래서 오늘 콘서트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즐거움이 글쓰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 역량이 미래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지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연구관님,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 얘기와 학부모님들의 토론으로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힘, 학습에 초석이 되는 문해력 함량과 학생들이 더 나은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 2년 동안 마스크 잘 챙겨가면서 하느라고 힘드셨죠? 네, 오늘은 이제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열띤 토크 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과 늘 함께 하시며 다품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의 장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유튜브로도 대구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되게 잘들 보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직접 방역 차원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8월 15일이죠. 광복절 대체 공휴일과 관련해서 사흘 논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 8월 15일에 이어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8월 17일까지 광복절 이후 사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15일부터 17일이면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는 우리말로 날짜를 세는 순서 중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3일을 뜻하는 사흘에 사를 숫자 4로 오인한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네, 사흘 논란은요, 한바탕 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교육의 책임 논란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이와 관련된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정책 담당자 및 교육 관계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책임 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관해서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이신 안희철 교육연구관님께서 정책 특강을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교육부 안희철 교육관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 앞에서 교육부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한글 책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관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글 책임 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하게 된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교육연구관 안희철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한글 책임 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글 책임 교육 정책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오늘 대구광역시 교육청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한글 책임 교육 문해력으로 꼽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해력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실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문해력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서부터 이 문해력,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OECD에서는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고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문해력이란 앞서서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자뿐만 아니라 동영상, 미술 작품 등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까지 확장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해력, 기초 문해력은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인식, 해독, 어휘력, 유창성, 독해 능력. 이 5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이 문해력의 각각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인식은 소리의 값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삽, 살, 강. 이 3가지 소리 중에 첫 소리가 다른 것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시옷과 기역, 소리가 다른 것을 쉽게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의문인식이라는 능력이고요. 2번째는 바로 해독입니다. 해독은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능력으로요. 나비라는 단어를 듣고 이를 나비로 글자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3번째,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은 소리를 뭉쳐서 이루어지는 단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째, 유창성입니다. 낱말, 문장,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읽는 능력을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5번째, 독해 능력으로 글의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독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기초 문해력 형성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한글 책임 교육을 통해 의문인식과 해독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어휘력, 유창성, 독해 능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 책임 교육에 앞서서 한글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한글 교육에 대해서, 문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 학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책 읽는 뇌와 다시 책 속으로를 쓴 미국의 터프츠 대학 아동발달학과 메리언 울프 교수는 6세 미만의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한데요. 아동의 발달 단계와 이 아이들의 뇌의 발달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학습에 적합한 시기는, 즉 자뇌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자뇌가 발달하는 7세 이후가 적합할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뇌의 발달과 아동의 발달 단계를 감안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문자 교육, 한글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한글 교육은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발달 단계상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우리 아이들은 글자의 모양을 보고 소리를 내어 읽게 됩니다. 책을 펼쳐놓고 글자를 직접 읽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지어내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하게 되죠. 이런 시기를 지나서 저희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구별하고 결합법칙에 따라서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글자를 소리내서 읽고 쓰는 꾸준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읽고 쓰는 속도가 더뎌지게 되면 단순히 학교 학습에서만 결손이 발생하고 학교에서 학습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20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리키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한글 해독 수준의 차이는 학력 격차 뿐만 아니라 그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낮아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까지도 낮아진다는 영향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듯이 한글 해독 수준, 한글 능력은 학생들의 꼭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취학 전 한글 해독 수준이 입학 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미치는 격차를 줄이고자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한글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책임지고 지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 한글 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한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다양한 자료집을 개발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실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1학기 때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는 받아쓰기, 일기쓰기, 알림장 쓰기 등을 지향해서 학생들이 한글을 체득하는 데 드는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글 책임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창제 원리를 적합하게 24개의 자모음을 활용해서 결합하여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원리입니다. 둘째는 학생 성장 발달, 뇌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춰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글 책임 교육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국어교과서를 활용해서 한글을 배우게 시작합니다. 1학기 말에서 2학기 초 교과서 활동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한글 또박또박으로 한글 익힘 수준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학기 중에는 한글 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2학기 말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 성장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한글 책임 교육 정책에 따라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한글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한글 해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음과 모음, 결합법칙, 받침, 유창성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 학부모님들 1학년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1학년 교과서입니다. 동물 그림과 동물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실제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어 교과서에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국어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학 및 통합 교과의 교과서에서도 한글 교육 진도에 앞서는 글자와 어휘를 최대한 배제해서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은 단어나 어휘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나머지 수학과 통합 교과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국정교과서를 편찬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근거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한글 또박또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교과서와 연계해서 한글 해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선생님이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지와 성장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부모님들께 제공되는 한글 또박또박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해서 학생의 한글 해독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학생별로 보충 교재를 제공해서 한글 책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을 통해서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 글자 자음과 모음 여러 가지 글자를 배웠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저희는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원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교육인데요.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장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또는 어떤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종종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주시는지요. 실제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서적 독서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신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는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오늘날에도 이런 독서는 그야말로 생각을 넓히고 정보를 취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에서는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서 한글을 익혔다면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독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서 평생 독서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교과서에 독서 단원을 개발하였고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학기당 8시간, 8차시 이상,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한 학기당 10차시 이상의 독서와 관련된 수업을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서단원을 통해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독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고 이런 통합적인 발표와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통해서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단원은 독서 교육, 독서 준비, 독서 후 단계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책 열매라고 하죠.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란 뜻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권의 읽기, 독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9월 달부터 제공되는 웹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한 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서 추천 기능과 어휘학습 기능을 제공하고 하는 등 선생님과 학생들의 독서, 교육,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로 책 열매일 것입니다. 정책 방향에 발맞춰 책 열매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 열매 웹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나무로 책으로 열리는 메일이라는 제목이, 서비스의 제목이 맨 앞에 보이게 되네요.
그러면 이러한 책 열매의 주요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 열매는 크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도서 추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학생의 도서 검색 이력과 독후 활동, 독서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학생의 독서 성향을 분석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연령대의 학년 정보, 독서 성향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기도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한 영역에 치우쳐서 과학,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한 영역에 치우쳐서 편중된 독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독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생의 독서 영역에 인접한 영역의 도서도 추천해 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서 기능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 열매는 그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학년 정보에 맞는 어휘 목록을 추출해서 학생들이 학년 정보에 맞춰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열매는 독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내서재, 독서 활동 이력 현황, 독서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를 느끼고 독서 활동과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한글 책임 교육, 초등학교 3학년 이상서부터는 독서 교육을 통해 문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자라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족한 채 정책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글 책임 교육과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서 안내해 주신 교육부 안희철 교육연구관님이셨습니다.